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장철순입니다. 참석자를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셔서 좀 떨리는데요. 아무튼 코비드 때문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제 세미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진 보고 들어오셨는데 한 두 달째 미용실을 못 가서 미국이 상태가 안 좋아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예,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린스턴에서 포스닥을 하다가요. 최근에 딱 한 달 전에 UC 얼바인에 와서 저만의 랩을 이제 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비드 때문에 랩을 열지는 아직 못했지만 지금 이제 서서히 오픈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과당, 슈가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메타볼리즘이 돼서 어떤 디지즈를 일으키는지에 관련된 저의 포스닥 과정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디지즈를 연구함에 있어서 다이어트, 우리가 먹는 것이 어떻게 디지즈를 일으키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포크라테스가 굉장히 유명한,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과학자이자 의사인데, BC 460년 전에 이미 어떤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깨닫고 All disease begins in the gut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물론 과장된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다이어트를 연구하다 보니까 한 끼니 매번 먹을 때마다 과연 이것이 맛있긴 하지만 제 건강에 얼마나 좋을지 나쁠지를 고민하면서 항상 먹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쁜 걸 먹었을 때는 길티한 면도 생기고요.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모든 매체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 어떤 음식이 몸에 나쁘다 계속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그게 좋은지, 어떻게 나쁜지는 사실 저희들은 아직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와 디지즈가,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쓰면, 아이고, 이게 아닌데. 보이시나요? 제 마우스 커서가? 예. 다이어트와 디지즈의 연관을 해주는 것이 메타볼리즘인데요. 이게 역시 아직까지도 블랙박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면요. 패드리버, 지방간이 최근에 상당하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건 보시면 지금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시면 17년 만에 이만큼 증가를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네틱스로는 설명을 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분명히 어떤 인바이러먼탈 팩터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네틱스가 이렇게 빨리 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environmental factor가 이런 디지즈 패턴을 일으키느냐, 사람들이 많은 이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재밌는 것을 찾은 것들이 프럭토즈 인테이크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보시다시피 다른 어떤 뉴트리언트들은 법적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데일리 밸류를 얼마큼 우리가 섭취하는 거에 얼마큼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프럭토즈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드 푸드 만들 때 엄청난 양을 사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넣을수록 더 맛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우리가 식당에 가도 백종원의 시리즈를 봐도 막 엄청나게 슈가를 넣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하루에 먹었는지 가늠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55g을 하루에 먹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거의 20%의 데일리 카보하이드레이트 인테이크를 커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값은 에버리지고요. 젊은 분들은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높을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 지방간이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프럭토즈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작을 통해서 패티 리버를 일으키는지 그런 커저럴 릴레이션십을 밝히고자 한 연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볼리즘 연구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메타볼리즘은 사실 어떤 딱 특정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통 상황이나 아니면 이렇게 강물같이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라이트 레벨을 측정하는 게 메타볼로믹스인데요. 그것은 실제로는 이 교통에서 차들이 몇 대나 있는지를 사실 체크하는 거에 불과하고요. 만약
어떤 메타볼릭 측정인데 엄청 많다. 그래도 그게 과연 주차장에 만약에 차들이 많이 있다고 쳐도 그것이 실제로 이 트래픽이 빠르다는 걸 증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메타볼로믹스는 꽤 리밋된 정보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저희가 알고 싶은 게 이 교통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지와 또 이 차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메타볼릭 플럭스 또는 메타볼릭 페이트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메타볼로믹스로는 부족하고요. 아이소톱 트레이싱이라는 새로운 테크닉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테크닉 두 개를 설명드리면 이 아이소톱 트레이싱은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원리를 설명드리면 그 자연계에는 C12 카본이 99%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1%의 카본이 C13 카본인데 그래서 뉴트론이 하나 더 있고요. 셀이나 우리 몸은 이 두 개의 조그만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개발된 울트라 하이 센시티브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는 이 카본 하나 차이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셀을 키우다가 글루코스 미디어에 키우다가 C13 글루코스 미디어로 바꿔주고서 측정을 하면 이 메타볼라이트 측정하면 이 C13 글루코스 카본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다른 패스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얼마나 분배가 되는지를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소톱 트레이싱 테크닉의 강점이고요. 또 메타볼릭스도 역시 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메타볼릭스 다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C13 레이블 아이소톱을 주고 그 샘플들을 프랩을 한 다음에 그 컬럼을 통과시켜서 메타볼라이트 각 그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스펙트로메트리로 연결된 것을 통해서 들어가면 저희가 피크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피크를 통해서 어떤 메타볼라이트가 얼만큼 C13 카본이 레이블된지 그거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글루코스랑 프럭토즈로 돌아가면요. 제가 이제 글루코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프럭토즈는 저희는 사실 프럭토즈만 먹지는 절대 먹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항상 글루코스랑 프럭토를 같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프럭토즈가 저희 그 다이어트에 오는 경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테이블 슈가라고도 부르는 그 설탕, 수크로즈고요. 나머지 하나는 하이 프럭토 콘 시럽, 즉 가령 이제 그 콜라나 이런 환타 이런 데 많이 들은 그게 하이 프럭토 콘 시럽이거든요. 그래서 수크로즈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랑 프럭토즈가 코밸런트 바운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모고요. 하이프로트 콘시럽에는 글루코스랑 프럭토스를 약 1대1로 섞어줍니다. 보시면 글루코스랑 프럭토스는 사실 그 케미컬 포뮬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대사 경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한 가지 그 설이 뭐냐면 프럭토즈 같은 경우는 리버에 되게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루코즈는 우리가 먹었을 때 소장에서 흡수되고 리버로 갔을 때 리버를 통과해서 다른 organ으로 주로 갑니다. 가령 그 머슬이나 에디포스 티슈로 가서 글라이코젠이나 팻으로 바뀌어서 거기 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글루코스를 주고 주스를 마시거나 글루코스 주고 그 다음에 혈당을 쟀을 때 이게 올라가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프럭토즈는 그렇지 않습니다. 프럭토즈는 소장에 흡수된 다음에 리버로 가서 거의 대부분 다 흡수됩니다. 90%가 다 흡수되기 때문에 다른 올간들은 거의 프럭토즈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럭토즈가 리버로 들어가서 어떤 메타볼라이트, 알려지지 않은 메타볼라이트 변화를 되면 이 메타볼라이트가 SRABP나 CHRABP라는 트랜스크립 팩터를 액티베이션 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얘네가 뭘 하면 그 SCD1, FAS1, ACC 같은 그 fatty acid synthesis pathway에 있는 엔자임들을 업레귤레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링 메타볼라이트로서 작동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프럭토즈가 리버에 안 좋은 점은 지금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마우스한테 하이 프럭토스 콘 시럽을 미믹하기 위해서 글루코스랑 프럭토즈 1대1로 섞어서 드링킹 워터에 타서 주면 얘네가 되게 많이 좋아하고 많이 마시거든요, 밤새. 그런데 저희가 줄 때 C12 글루코스랑 C13 프럭토스 섞은 거랑 반대로 C13 글루코스랑 C12 프럭토스를 섞은 거를 다른 마우스에 각각 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우스들은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동등한 설탕물을 마신 게 되는데 매스펙트로메트리는 이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을 프랩하면 이 프럭토즈가 어디로 갔는지 글루코스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보시면 24hour 그 드링킹 워터를 먹인 다음에 패티 애시드를 가령 측정을 하면 리버랑 그 블러드에서 프럭토즈에서 레이블된 게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글루코스에 비해서. 그
약 40%까지 리버에 있는 페레스가 24시간 만에 프록토즈에서 레이블이 된다고 저희는 이번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당량의 프록토즈가 팻으로 그 컨버전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프록토즈가 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시 그 패스웨이를 설명드리면 프록토즈나 글루코스나 둘 다 이제 그 셀 안으로 들어가서 각각 F1P, 프록토스 1 포스페이트 또는 F16BP로 바뀌어서 그 패스웨이로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파이로베이트가 되고요. 파이로베이트가 마이토콘드리아가 들어가면 이제 TCA 사이클로 돼서 CO2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너무 많을 경우에는 밖으로 나옵니다. 사이토졸로 나와서 시트레이트로 변환이 되고 이 시트레이트가로 변환이 되어야만 팻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엔자임으로 알려진 ACLI, 즉 그 시트레이트 라이즈라는 알려진 엔자임이 있는데 이 엔자임은 시트레이트를 아세틸코에로 바꾸면 이 아세틸코에가 팻 신테시스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CLI는 굉장히 그 팻 만드는 데 중요한 그 필수적인 엔자임입니다. 최근에 ACLI 이니비터가 아주 최근입니다. 이거 2월 24일 올해 FDA 어프로벌가 된 그 약인데요. 이게 콜레스테롤 컨트롤할 수 있는 약으로 이번에 어프로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 패스웨이를 통해서 ACLI를 통해서 팻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약이 최근에 어프로벌가 됐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과연 이 ACLI 이니비터나 이런 것들이 그 프럭토즈가 팻으로 바뀌어서 패드리버를 촉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오비어스한 익스페리먼트는 리버에 그 마우스에서 리버 스페시픽한 ACLI 낙가운 마우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이소톱 트레이스를 줬습니다. 글루코스나 프럭토즈나 아니면 딜슈레드 워터 같은 거를 준 다음에 이 ACLA가 없어진 마우스에서 과연 이런 프럭토즈나 글루코스가 어디로 가는지, 팻으로 안 변하는지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은 그 유펜에 있는 케이리 왈런이라 그 교수님과 같이 한 공동 연구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한 실험은 지금 네 가지 마우스 그룹이 있는데요. 와일드 타입과 그 리버 스페시픽한 ACLI 낙가운 마우스랑 그다음 컨트롤 다이어트 그냥 노멀이고요. 이거는 하이 프록토스 그러니까 프록토스 많이 준 다이어트를 마우스한테 먹인 다음에 일단은 메타볼로믹스를 리버에서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메타볼라이트가 변한 것들인데 제일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시트레이트였는데 시트레이트는 프록토즈 먹인 후에 보면 낙가웃에서 확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make sense한 게 왜냐하면 저희가 ACLI를 낙가웃했기 때문에 시트레이트가 아세틸코일의 변환이 막히기 때문에 시트레이트가 여기 이제 어큐뮬레이션 된 거죠. 그래서 바이오케미컬하게 이제 낙가웃이 작동한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 이제 패티 리버가 과연 이제 디벨롭 되는지 이제 프럭토즈 다이어트를 꽤 오래 먹인 다음에 봤습니다. 와일드 타입은 보시다시피 4주나 18주 후에 패티 리버가 이제 생겼거든요. 리버 보시면 이제 이게 패시 어큐뮬레이션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들인데 놀랍게도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 안 돼서 죄송한데요. 낙가운 마우스 지금 여기 보여드렸는데 낙가운 마우스가 거의 동등하게 패드리버가 진행된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약간 더 worse than 더 심각해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리버 리피도믹스도 했는데요. 리버 리피도믹스 하면 프럭토즈 먹이 마우스에서 와일드 타입과 낙가웃이 거의 차이가 없이 지금 빨강색이 더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인데 이런 그 스페시픽한 리피드들이 saturated or low unsaturated 리피드들이 highly accumulation을 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와일드 타입과 낙가웃이 전혀 저희가 예상과 달리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왜 이런 패드 리버가 여전히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글루코스랑 프록토즈를 이제 트레이스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루코스 프록토스 1대1로 섞인 것을 먹이고 그 다음에 페데스를 측정을 했더니 보시다시피 프록토즈가 아까 같이 글루코스보다 훨씬 많이 페데스 레이블을 하는데요. 보시면 와일드타입과 낙가시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이 여전히 프록토즈가 팻으로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낙가웃에서.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왜 ACLA가 없는데 프록토즈가 팻으로 변할까? 그래서 RNA-식도 하고 프로테인도 여러 것들을 보고 했는데 재밌던 것도 하나는 이 ACSS2라는 엔자임이 하이프록토즈를 먹인 마우스에서 특히나 낙가웃에서 더 많이 증가된 걸 보였습니다.
진 익스프레션 레벨에서도 훨씬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러면 이 ACS2가 어떤 엔자임인지 궁금해지는데, 보니까 ACS2는 아세테이트를 아세틸코인으로 만들어주는 엔자임입니다. 그리고 사이토졸에서 주로 액티브하고요. 그래서 아세테이트가 사이토졸의 아세틸코인으로 바뀌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피드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럭토즈가 여기로 와서 ACL이 없어서 막히더라도 이 ACS2가 있으면 아세테이트가 아세틸코인으로 변해서 팻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 그 포유류에는 프럭토즈를 아세테이트로 바꿀 수 있는 엔자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럭토즈를 줬는데 어떻게 이게 팻을 변했는지는 여전히 ACS2로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예, 물음표로도 있죠.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몸에는 사실 저희 몸은 포유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non mammalian 셀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죠. 그것이 뭐냐면 특히 박헌 마이크로바이오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프록토즈를 많이 먹을 경우에는, 다량으로 먹을 경우에는 그 스몰 인테스틴으로 간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업소션이 다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덜 될 경우에는 대장까지 프록토즈가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대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이 프록토즈를 분해를 해서 여러 가지 메타볼라이트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들이 숏체인 패티 애시드고 아세테이트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프록토즈가 마이크로바이오타에서 아세테이트 변환돼서 리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프럭토즈를 먹이고 마우스한테 먹이고 블러드를 이제 채취해서 보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포탈 베인 블러드입니다. 포탈 베인 블러드는 그 모든 음식이 소화돼서 간으로 가기 전에 소장에서 흡수된 것들을 운반하는 베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측정을 하면 리버로 가기 전의 단계의 그 메타볼라이트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프럭토즈랑 셀렌을 먹였을 때 프럭토즈 먹인 마우스에서 포탈 블러드에 약 1시간 후에 엄청나게 많이 악스테이트가 증가가 됐고요. 이제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 가면. 근데 이제 시스테믹 블러드, 이거는 이제 리버 다음 어떤 가령 뭐 마우스 테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블러드를 채취했을 때는 프럭토즈와 셀린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냐면 아세테이트가 대부분 리버로 해서 다 흡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기존에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잠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프럭토즈가 실제 소장으로 가서 흡수가 된 다음에 리버로 가는 경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프럭토즈가 콜론으로 가서 마이크로바이오타에서 아세테이트 변환돼서 리버로 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로는 각각 다른 엔자임 ACL과 ACS2를 통해서 패트를 변환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퀘스천은 어떤 것이 도미넌트한 건지, 그것이 되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려고 다시 C13 프럭토즈를 마우스한테 먹이고 이 패스웨이 있는 메타볼라이트를 다 측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F1P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럭토즈에서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글루코즈에서 생기지 않고, 이걸 측정하면 메타볼라이트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드 F1P를 리버에서 쟀을 때, 시간별로 쟀을 때 약 8분 후에, 먹이고서 8분 후에 바로 F1P는 피크를 칩니다.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돼서 리버에서 메타볼리즘이 되는 거고요. 파루베이트도 측정을 해보면 거의 비슷한 키네틱스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아세틸코일을 재면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약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피크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이클은 되게 느리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저희가 레이블 아세테이트를 포탈볼에서 쟀을 때 거의 똑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역시 1시간이나 1시간 반대의 피크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지금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똑같은 키네틱스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서머라이즈를 하면 프럭토즈는 약 8분 만에 리버에 도착하고요. 아세테이트는 거의 1시간이 지나서,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느린 속도로 마이크로바이트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키타브론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요. 그럼 실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알려면 과연 한쪽을 이제 양쪽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ACRI는 저희가 리버에서 낙과한 마우스를 이미 받고, 또 한 가지 이쪽을 막기 위해서는 그 엔티바이오틱스를 침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다 디플레이션 시키면 이 패스웨이가 막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패스웨이만을 또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티바이오틱스 일단 워킹하는지 보기 위해서 엔티바이오틱 치고 와일드타임이 낙아웃돼서 그 포탈 블러드에서 메타볼라이트를 보는데, 이것들은 그 마이크로바이오타만 만든다고 알려진 메타볼라이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그 로우가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엔티바이오틱 치면 거의 모든 메타볼라이트가 다 디플레이션 되고요. 실제로 그 시컴에서도 그 대장 안에서도 그 숄천 페리스 특히 아세테이트가 엔티바이오틱 치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티바이오틱스는 상당히 잘 워킹을 했고요. 엔티바이오틱스 자체가 다른 영향을 또 주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은 프럭토즈 먹이고서 이 프럭토즈가 리버로 잘 가는지 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셀린이나 와일드타임의 낙가웃 아니면 셀린이나 엔티바이오틱스 추리한 마우스에서 그 포탈 블러드에서 프럭토즈를 재면 프럭토즈가 이 얼마나 리버로 많이 가는지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엔티바이오틱스의 차이를 사실 볼 수 없습니다. 약간 오히려 높은 것처럼 오히려 나왔기 때문에 엔티바이오틱스는 최소한 프럭토즈가 소장에 흡수돼서 리버로 가는 거는 막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서 F1P,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럭토즈 캐타볼릭 메타볼라이트를 리버에서 재면 엔티바이오틱스에 의해서 전혀 변하지 않았고요. 또 파이로베이트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세테이트 안 나오네요. 아세테이트나 아세틸코일을 했을 때는 엔티바이오틱스 치면 셀린 그룹에 비해서 훨씬 디플리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티바이오틱스에서. 이것은 이 F1P나 파이로베이트와 전혀 다른 결과고요. 아세틸코에가. 또 오히려 아세틸코의 이 패턴은 레이블 아세테이트랑 거의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티바이오틱스가 아세테이트를 디플레이션 시키고 또한 리버에 있는 아세틸코에도 디플레이션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티바이오틱스를 친 마우스에서는 프럭토즈를 먹였을 때 이러한 패티 애시드로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앞에 말씀드린 일맥상통하는 결과로서 아세틸코에로 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엔티바이오틱스가 역시나 아세틸코에가 패스로 변하는 것도 막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이 결과로만 봤을 때는 프럭토즈를 먹였을 때 패스로 바뀌는 그 단계가 이쪽 패스가 더 중요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엔티바이오틱 쳤을 때 거의 프럭토즈가 패스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프럭토즈가 스몰 테스트로 업저션 된 다음에 리버로 가서 패스로 바뀐다는 거를 반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프럭토즈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요. 리버로 프럭토즈가 갔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유전자들은 여전히 엔티바이오틱스를 쳤을 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CS2는 아세테이트 메타볼릭 엔자임인데 아세테이트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엔티바이오틱스에 의해서 프럭토즈가 리버로 가면 여전히 인덕션이 되고요. 그 라이포제닉 엔자임도 여전히 인덕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널링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죠. 리버가 프럭토즈를 봤을 때 시그널링은 항상 액티베이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를 다 종합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프럭토즈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 캐타볼리즘이 리버에서 일어날 경우는 시그널링 메타볼라이트로서 작용을 해서 CHRBP를 통해서 이러한 엔자임들을 조절을 하고요. 근데 그 기존에 알려졌던 프럭토즈가 카본도 역시 프로바이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경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크로바이오타를 통해서 아세테이트로 바뀌는 것이 더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턱을 보시고 만약에 그 기억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교과서에서 말했던 내용과는 달리 프로포즈는 리버에서 팻으로 바뀌는 거에 있어서 directly contribution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크로바이오타 통한 아세테이트로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봤고요. 그러나 여전히 시그널링으로서의 역할은 하고요. 이 결과만 봤을 때는 지금 FDA 어프로브된 ACLR 이니비터는 아마 프럭토즈에 인한 패드리버는 막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ACLR 이니비터를 쳐줬을 경우 저희 마우스 낙가운 마우스와 같이 이 ACSS2니까 인덕션 될 거고 그런 경우 프럭토즈가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변하는 데서 아세테이트가 올 경우 리버가 여전히 그 팻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저희 페이퍼에서
더블 낙다운을 했을 때 그 리버에서 ACL이랑 ACS2를 둘 다 막아야지만 그 패드 리버가 막힌다는 것을 저희가 보였습니다. 네, 제가 좀 빨리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포스닥 멘토인 조슈아 라비노비치, 프린스턴에 있는 조슈아 라비노비치와 그 저희 랩 멤버들과 같이 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보레이터로 말씀드린 아까 케이리 왈런이 같이 이제 이 공동 정보를 진행했고요. 이것은 이제 제 지금 펀딩 소스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랩에서 포스닥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제 홈페이지는 제 이름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철순장으로 치시면 나오는데 또 브릭에도 올렸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